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 기여도라는 이 얘기거든요. 사고 기여도 많이 들어보셨죠? 카페를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디스크 진단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사고 기여도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기여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카페에서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보신 분들은 사고 기여도라는 단어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고 기여도가 뭔지. 이거는 보통 이제 디스크 진단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거든요. 디스크의 사고 기여도는 몇 프로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는 사고 이전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사고 이전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야 뭐 합의든 뭐든 내 상황이 유리해지겠죠. 아마 사고 이전에 나는 늘 아파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은 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디스크라는 병명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퇴행성 디스크. 보통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천히 디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디스크가 팍 하고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진행이 된단 말이죠.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통증도 못 느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빡 하고 난 거야. 자, 이분이 병원에서 분명 목하고 허리 쪽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거기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느끼는 통증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진단을 받아요? 염좌 진단을 먼저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통증이 1차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염좌 통증 같은 경우는 며칠 또는 몇 주면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복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치료를 며칠 정도 했는데도 이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부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사를 하는 게, 그래서 보통 바로 MRI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MRI 촬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느끼는 이 환자의 통증, 목하고 허리의 통증은 염좌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고 디스크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염좌로 인한 통증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통증하고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이 금액하고는 사실 각각의 별개의 문제거든요. 통증은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치료 대상. 치료를 해서 나으면 해결이 되는 건 통증이 문제인 거고,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그리고 입원을 했으면 휴업선에, 그리고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씩 계산되는 거, 그리고 뭐 향후치료비, 그리고 상실수익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실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이 이 노동능력 상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부상이 된 내용인 거죠. 근데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는 부상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생겼는데 사고 기여도가 100%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디스크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즉 장애율은 23%가 됩니다. 꽤 높아요. 그러면 23%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이 매달 23만원씩 손해를 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시 2년이다. 그럼 매달 23만원씩 2년 동안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500만원 가까이 되겠죠? 근데 이 디스크라는 부상명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살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에서는 이 사고로 인한 것만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한 것만 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고 기여도 부분을 판단을 하면 되겠죠. 내가 진행이 되어 왔지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악화가 됐다. 그게 사고 기여도인 거예요. 이걸 누가 평가를 하느냐?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고 기여도가 이것뿐이 안 돼요 라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 피해자들한테 그냥 디스크는 원래 퇴행성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사고 기여도가 있다고 하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곤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거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기여도 30% 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50% 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교통사고로는 디스크가 생길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거는 또 선생님들마다 또 다 달라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사고 기여도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사한테 자료를 넘겨줬다가 사고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을 받고 사건이 이상하게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선생님한테 디스크 사고 기여도가 몇 프로냐 이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사고 기여도가 30%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고 기여도가 30%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사고 기여도가 100%일 때 장애율은 23%니까 사고 기여도가 30%라는 말의 의미는 23%에 30%만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6.9%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매달 23만원씩 손해보던 사람이 23만원이 아니고 사고 기여도만큼, 그러니까 69,000원만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통사고로 내가 염자 진단을 받았어요. 염자 진단은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염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사고 기여도가 100%예요. 근데 만약에 염자 진단인데 사고 기여도가 50%다 이렇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일은 없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합의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기여도가 50%냐 30%냐 사실 이거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게, 염자 진단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에요. 사고 기여도가 몇 프로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장애율이라는 게 산정이 되는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합의하시고 사건 종결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부상,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부상.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부상들은 이 사고 기여도 여부를 꼭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골절 같은 부상은 무조건 사고 기여도가 100%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기여도를 적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들이니까 배제하고, 근데 디스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후유장애가 있는 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 여부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장애가 없는 부상들, 염자라든가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애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상들은 사고 기여도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여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나는 기여도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 부상이 장애가 있는 부상인지 없는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모르시면 카페에다 물어보시면 답변들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딱 그건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후유장애가 있는 부상과 없는 부상이 있다. 두 번째는 후유장애가 있는 부상의 경우에는 사고 기여도를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사고 기여도에 대한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비율만큼만 적용을 해주면 된다. 세 번째로 장애율, 노동능력 상실률이 없는 부상 같은 경우는 사고 기여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치료 잘 받고 합의하면 된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